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국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경계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를 예상을 내놨고요. 샘프란 연은 총재 또한 지속적인 2% 인플레이션 달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감소를 보여주었고요. 그게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존 추이도 보게 되면 CPI가 전년 대비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소매 판매가 전월비가 마이너스 4.5%가 나왔고 예상치보다는 마이너스 1% 정도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자재 추이를 보게 되면 금 가격이 0.53% 상승한 온스당 1734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 이유는 국채의 금리 상승이 진정된 가운데 달러와의 강세가 진정된 점이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감사 지속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조만간에 오펙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짐 로저스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것을 후회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미 사라졌으며 그 가치는 0으로 변했다. 오늘날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여기저기 듣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수많은 암호화폐에 대해 듣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화폐가 인쇄되고 있다.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데는 10초밖에 걸리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캐나다 증시에서 상장한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팜이 채굴기 4.8만 대 추가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문을 내놨다라고 해도 채굴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 채굴 영상 따로 만들어 놨죠. 씨가 말랐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주문한 물량이 그대로 채굴까지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액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이 좀 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그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SEC 위원장이 이번에 청문회가 중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뭐 정리된 걸 몇 가지를 좀 보고 왔는데 그냥 중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본인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일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바네이크에서 올려놨던 ETF에 대한 그게 45일 뒤에 신청서 내고 난 45일 뒤에 그제서야 이제 그 결정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에 대한 코멘트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좀 추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때는 여러 가지 규제 부분에 대한 언급을 동일시하게 언급을 해줌으로써 암호화폐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촉매제 역할과 그리고 투자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4% 이상 또 빠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또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중립적인 부분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 금융당국에 이더 ETF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테더가 이번에 테더가 신규 발행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 시점의 청문회 시간대와 거의 유사한 시점에 누군가가 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규 발행 추이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요 시점 이후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꺼졌으니까 요때 잠깐 좀 사봐야 되겠다 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 전면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BTC 46,200에서 47,700달러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투더 블록에서 본인의 트위터에 지표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166만 개 이상의 주소가 과거에 이 구간에서 87.8만 개 비트코인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 강력한 7.8만 개 비트코인이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쉽게 이 물량이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얼만큼 흔들릴지는, 3월은 약세의 달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 10대 거래 주소가 보유량이 3월 1일 기준으로 103만 이더를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만 났지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미들만 이렇게 털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고래들만 잘 집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프로그래밍 언어 솔리디티가 버전 출시를 내놨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올해 NFT의 열풍이다. 2017년 ICO 붐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면 NFT가 대체 불가형 토큰인데 이게 좀 애매한 상품 모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찰리 리가 ICO와 좀 유사하게 좀 표현을 좀 꺼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약간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으로 3.9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시어스가 주간 암호화폐 자금 유입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유입된 자금이 3.95억 달러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지난주 유입 자금은 전주 대비 20% 감소한 수준이며, 그 중에 비트코인의 2.88억 달러에 이더리움의 9,100만 달러, 폴카닷과 기타 등등이 대략 700만, 그리고 그 밑에 좀 500만, 300만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잘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 상품에 4종이 추가됐다라는 소식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 중국의 해운사가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에이다가 구글 검색량 급증, 2017년 불마켓의 2배라고 합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관심도는 가격에 비례하더라고요. 요새 트렌드 비중을 찍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 점도 좀 재밌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아르고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르고 나이트라는 계정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이제부터 트위터 아르고 공지 보지 말고 아르고 나이트 공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르고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3월 1일자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써져 있고, 쭉쭉쭉쭉쭉쭉 여러 가지 소식이 있죠. 3월 2일자 우리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그 로드맵에 중요한 내용이 만약에 담겨져 있으면 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왜냐? 지금은 상당히 불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소스와 재료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가벼운 코인 시총에 있는 애들도 금방 급등을 보여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그렇게 썩 불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재료가
과거 대비만큼 2017년도 대비만큼 아니면 지금 대비만큼 대비 비슷한 밸런스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댐 프로젝트가 이오스한테 호재인 이유라고 해서 닉네임도 이오스입니다. 레벨도 28 정도가 되네요. 찐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 자, 클라리오는 에어드랍이 없다. 그리고 토큰이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클라리오는 이오스에게 혼세이다. 그 이유는 클라리온에서 지불 수단으로 이오스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클라리온이 나온다면 이오스 사용처가 늘어날 것이며 거기다가 클라리온은 이오스 메인넷에서 사용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워업이 4월 8일 100% 완료가 되는데 클라리온이 성공적으로 런칭 한다면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터져줄 테고 그렇게 된다면 트랜잭션 수수료는 전부 이오스 스테이킹 홀더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순환 구도에서 돌아가니까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도 넘칠 것이다.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네이버 트렌드로 보는 비트코인, 램, 에이다, 광기 측정이라고 해서 국내에 어느 게 조금 더 관심도가 높냐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게 되면 한창 3월달에 핫하게 올라가다가 쭉 식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알트코인 부분에서 조금 더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미쳤죠? 예. 가격에 진짜 비례하다라는 게 딱 보일 수가 있어요. 와, 가격 보니까 검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 부분을 봤으니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보게 되면 한국의 검색량 추이를 보게 되면 NFT보다 디파이 대비를 보게 되면 오히려 디파이 부분은 조금 식었고 오히려 NFT 쪽이 훨씬 더 많은 검색량, 그러니까 즉 관심도가 이쪽에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세계의 검색량 추이를 보게 돼도 오히려 디파이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다가 한순간에 NFT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가 식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NFT가 올라왔기 때문에 디파이와 NFT가 그만큼 많이 활성화됐다.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일 수혜를 많이 받았던 측면은 오히려 이더가 그 부분에 가장 녹아들었다 라고도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제드에 대한 물량 상황이라고 해서 3월 3일자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정리가 잘 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자, 봐보세요. 와, 신나게 파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저도 한번 팔아보고 싶네. 이 정도 물량이라고 하면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데요. 리플에서 튀어나올 때 90억 개를 챙겨 나왔는데 이제 남은 물량은 20억 개 정도 있다. 그 70억 개를 받아낸 사람들이 리맨들이 고통 분담하면서 받아온 건데 대략 78% 소화를 했고 앞으로 남은 22%만 소화를 하면 이제 제드는 볼 일장이 없고 그런 게 오히려 매도를 가중했던 애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은 부담은 덜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의 시장에 영향성을 많이 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시아 쪽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세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XRP를 보게 되면 XRP 어디 있니? 과거 대비 거래량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오히려 이 유동성이 그렇게 너무 많이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드가 이 물량을 파는 것 대비에 대한 충격, 시장의 가격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불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 제드가 1년에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아직은 올해까지는 일단은 XRP에 대한 그런 소송권이 잘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당연히 XRP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스텔라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보게 되면 2.0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트위터를 통해 클라이언트 API 서버 호라이즌 2.0을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스텔라 코어와 스텔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유연하게 개선된다는 게 스텔라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소식을 좀 갖고 왔는데요. 두나무 앤 파트너스에서 테라, 루나를 전량 매도를 했다. 차익은 1,000억 원대라고 했어요. 이제 불장이니까 나도 이때까지 존버했던 물량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추정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업계한 관계자는 그냥 찰실한 것 같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절한 시점에 차익을 뭐 실현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루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H그렉이 암호화폐 중고차를 살 수 있다. 결제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양해가 조만간 열리게 되는데 그게 CBDC 논의가 곧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글로벌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정부 연례 업무 보고서에서 디지털 위안이 포함이 되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에 대한 논의 양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해서 전인대 의원 보고서에서 디지털 위안에 활용한 초국경 사회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홍콩에서 투자받은 중국 본토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런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언급은 약간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제 생각은 오히려 베이징 올림픽 시점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언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베이징 추이가 한 500만 명 정도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백신에 대해서 지금 맞고 있는 실정이 감염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도 거의 한 30% 가까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분도 오히려 이번 시점에서 접종과 부작용은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접종률은 상당히 빠르게 맞출 확률이 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못해도 이번 여름이 오기 전 때까지는 최대한 빨리 끝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올림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일본처럼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페이팔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커브 인수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5억 달러 정도로 추측이 된다. 그래서 커브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커브가 좀 논란도 꽤 많이 있었죠. 네. 투표권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악을 하기도 했었고 70% 이상 장악을 해서 좀 논란거리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보완 처리를 하면서 또 잘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페이팔 또한 이런 코인 시장에 있어서 계속 여기에 먹을 게 많이 있으니 여러 가지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정말 먹을 게 많고 정말 앞으로도 키워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언급한 요 세 개에 있는 곳은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계속 될 거니까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제 블로그에서도 내용을 또 보험 관련해서 좀 다뤄보고, 왜 뮤추얼 펀드가 왜 비트코인을 샀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기도 했지만, 요 시점 때 요거 또 한 번 더 다뤄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전 세계 초고령 인구 급격한 증가, 일본의 90세 이상 200만 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초고령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2020년도니까 30년 추임입니다. 30년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런 쪽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어차피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짧고 임팩트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실버 세대가 젊은 층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 이전 때부터 그래왔고, 지금은 더 활기를 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2014년도 때부터 그랬냐, 그 이유는 그때부터 금리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점점 매력이 잃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맞춰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가져갈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면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노인 연령대에 더 많이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 노인 연령대가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작용이 되냐면요,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나머지 기타 자산 추이가 매력적으로 그렇게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노인 연령대에 계신 분들도 요새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냐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SBS에서 집사부 일체라는 예능 프로에서 뭐 이제 여기에서 슈카 월드 형이 나와가지고 뭐 이승기나 거기에 뭐 김동현 씨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스케치북으로 표현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게 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젊었을 때와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변화된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이제 부자의 포트폴리오가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하죠. 네, 젊었을 때는 뭐 간단해요. 그냥 예금, 차은우가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과 뭐 주식과 그랬어요. 김동현 씨 거를 보게 되면 대출과 뭐 집대출 뭐 이렇게 있었고, 또 누구는 뭐 부동산 쪽으로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의 대부분이고, 주식은 요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뭐 예금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개그맨 한 명이 나왔는데 양세형 씨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아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뭐 예금에 뭐 주식의 비중이 가장 컸고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포트 자산의 비중에 거의 다 대부분 있는 건데, 그나마 나이를 먹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좀 더 포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꽤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람의 심리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무언가에 대한 압박이 왜 느껴지냐면,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직업군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직이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득은 일정 과거 대비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힘에 붙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수익률 추이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스마트한 요새 노인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멘트는 무엇이냐면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추이도를 보게 되면 한국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들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산이든 간에 거의 다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자 소득 대비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수익이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포트에 몇 퍼센트라도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 뭐 뮤추얼 펀드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실속이 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를 보고 주식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자산시장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파이가 앞으로도 더 많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차피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추이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소득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추이가 좀 더 강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뭐 한두 푼 되는 건 아니고 엄청난 자금에 대한 이동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비트코인 쪽으로도 일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뭐 디파이 뭐 이자 뭐 농사나 뭐 그리고 여기 그런 것을 굳이 안 한다라고 해도 뭐 비트코인의 1년 수익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뭐 일정 소액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본인에 따른 뭐 그런 어느 정도 이자 놀이에 대한 충당, 비나 이런 거를 또 맞춰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